속이 오만해지면서 약간 결구가 되려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붕석칼슘 비료를 줘야 돼요. 이제 폭염이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김장 배추와 무를 심고 3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속잎이 오므라들며 결구가 시작됩니다. 이때 꼭 해줘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는데요. 2차 웃거름 주기와 물 주기 그리고 붕속칼슘 비료 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물 주기이고 다음으로 붕속칼슘 비료 주는 것입니다. 웃거름을 안 주면 포기가 작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붕속칼슘이 부족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배추뿐만 아니라 텃밭의 다른 작물들에도 해당이 되니까 몇 가지 곁들였습니다. 배추는 94%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입니다. 특히 유효기를 지나서 한창 자랄 때와 결구 시기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이때는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제가 전 영상 물은병 예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물은 자주 주시되 물 빠짐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물은 오전 일찍 주세요. 식물은 오전 햇빛의 광합성을 70% 정도까지 한다고 해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지만 물은 사람이 공급해줘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토양 속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있어도 뿌리가 흡수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저녁에 주세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저녁에 물을 주면 웃자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텃밭 작물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후 해끝에 주셔도 돼요. 해끝에. 우리 아저씨 고향 해남에서는 해질 무렵을 해끝이라고 한다네요. 두 번째로 붕속칼슘 비료를 줘야 합니다. 배추는 칼슘이 부족하면 잎끝이 타는 팁번 현상이 나타나고 속이 차지 않고 흐물흐물한 꿀통 배추가 됩니다. 칼슘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릴게요.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는 끝이 흐물흐물해지고 사과 등 과일도 과피가 썩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칼슘 결핍 때문입니다. 칼슘은 밭 흙 속에 많이 있어도 잎끝, 가지끝, 열매에서는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불용화되어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질소나 철 등과 기량작용으로 흡수를 방해받기도 하며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를 해도 잎끝이나 가지끝, 열매까지 이동을 하지 못해서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하는데요.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칼슘의 이동을 도와주는 붕소와 같이 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붕소가 미량 원소지만 배추에서는 꼭 필요한 성분으로 붕소가 부족해도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잎자루 안쪽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가 흑갈색이 되며 거칠고 약해지는데요. 심하면 결구를 하지 않고 배추 속이 갈색으로 썩어 있거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비료에는 붕소가 들어간 붕속칼슘 비료가 많아요. 붕속칼슘 액비를 집에서 만들 때는 칼슘 10, 붕소 1, 10대 1 비율로 만듭니다. 다량 원소인 질소, 인산, 칼륨은 100, 칼슘, 마그네슘 등은 10, 미량 원소인 붕소는 1로 100대 10대 1의 비율이 자가제조 비료 만드는 비율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작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위를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참고로 붕소는 원소 이름이고 붕사는 땅속에 붕소가 들어있는 광물을 채취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며 붕사는 붕사를 가공하여 물에 잘 녹게 만든 것이니까 붕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칼슘 액비를 언제 어떻게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줘야 하는지가 궁금할 건데요. 칼슘 액비는 배추 모종을 심고 30일 정도 되어 배추가 결구되기 시작하면 주기 시작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칼슘 연면 시비 후 흡수되는 시간 실험 자료에 의하면 칼슘 액비를 연면 시비하고 4일이면 50% 정도가 흡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일이면 100% 흡수된다고 가정하고 10일 간격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주는 방법은 가능하면 분무기로 잎 뒷면 기공에 미세하게 뿌려주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잎에 강한 자극을 주면 식물의 기공이 닫혀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라고 해요. 그런데 난초에 액비를 연면 시비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공이 없는 앞쪽의 큐티클 층에서도 적은 양이지만 흡수를 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물조리개에 희석해서 배추포기 중앙에 뿌리면서 속잎과 땅속까지 스며들도록 뿌려주는데 결과는 좋습니다. 세 번째 웃거름입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2주가 지나면 1차 웃거름을 주고 그 뒤로 2주 간격으로 수확 20일 전까지 줍니다. 2주 간격으로 주는 이유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밑거름으로 넣어준 질소질 비료가 14일 정도 지나면 식물이 흡수하거나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1차 웃거름을 주었으면 30일쯤에 2차 웃거름을 주는데 1차 웃거름은 질소질 위주로 2차 웃거름은 질소질과 칼륨 위주로 줍니다. 수확 20일 전에 끝내는 것은 수확기까지 질소질 비료를 주면 배추가 맛이 없고 저장성도 떨어지며 또 잎에 질산태질소가 축적이 되면 먹는 사람에게도 해롭기 때문입니다. 인산질 비료는 웃거름으로 안 주는데요. 수용성 인산 비료는 조금 주면 좋아요. 인산질 비료를 웃거름으로 안 주는 이유는 인산은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불용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토양에 너무 많고 또 이동성이 거의 없어서 1년에 3일리도 움직이지 않아 웃거름으로 주면 식물이 흡수하기가 어려운 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인산비료에 관한 내용은 텃밭 농사가 한가한 겨울에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정리하면 배추모종 심고 30일 정도 경과하면 결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물을 충분히 주고 붕소칼슘 비료 연면 12와 2차 웃거름을 줘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김장무에 관한 것을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김장무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